앞서 저희 CNB 뉴스에서는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 결의안을 통해 여야는 연구개발특구 지원에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는데요. CNB 단박 인터뷰에서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승래 국회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김종혁 기자입니다. 단박 인터뷰 이번 시간 대전 유성구 갑이 지역구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활동하고 계신 조승래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승래입니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통과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나요? 그 2023년 올해가 대덕특구가 조성되기 시작한 지가 이제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73년 11월에 대덕연구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지정고시가 됐는데 그로부터 이제 50년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자체를 선진국으로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한 게 대덕연구개발특구인데 이게 이제 50년이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한 이제 결의안을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게 지난 11월 9일 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방이라는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상임위에서 언제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됐냐면 국정감사를 대전에서 하던 그때에 그걸 기념해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 그게 국정감사하면서 어떤 법안이나 결의안을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만큼 여야 의원들이 대덕특구 50주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은 50주년을 기념해서 첫 번째로 생일을 정하자. 대덕특구 생일이 언제냐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이러저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대덕특구를 제일 먼저 지정 고시한 날 그날을 생일로 정하자 그래서 11월 20일이 대덕특구의 생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거를 정한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대덕특구가 쌓아왔던 여러 가지 성취들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고 기록하고 그걸 잘 보존하는 그런 조치들. 그 다음에 대덕특구를 포함해서 전국의 특구들이 또 여러 개 있거든요. 그 특구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특히나 혁신경제,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 뭐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결의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R&D 예산과 관련해 의원님께서 이제 국정감사에서 좀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R&D 예산이 내년도 24년도 예산이 무려 16.6%, 액수 기준으로는 5조 2천억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거 매우 심각했고요. 더군다나 과학기술 현장이나 연구 현장에 계시는 이 연구자들은 충격이 매우 컸죠.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개별 연구 과제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있는 출연연들의 사업비가 일괄적으로 20% 이상 삭감이 돼버렸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연구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개별 연구 과제에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가 지난 13일 날 이공계 학생들하고 국회에서 제가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이례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R&D 예산이 삭감된 것 자체도 문제지만 대한민국이 이공계, 과학기술에 대한 홀대를 지금부터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젊은 이공계열 연구자들이 이런 조건 속에서 내가 연구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회의감,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저는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생각들이 더 확산이 된다면 우리는 젊은 연구자들이 없는 과학기술 현장을 목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학문의 후속 세대가 없는데 그 연구 현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번 R&D 예산 삭감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이 이공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 해서 내 미래가 불확실해졌구나.
그런 불신을 심어준 것이 저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예결위 이제 위원으로도 선임되셨죠. 이제 삭감된 R&D 예산 가운데 이 적기적소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좀 복원이 좀 가능할지 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거는 크게 이제 몇 가지 측면에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이 R&D 예산이 이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연구비라는 것은 그 연구비에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이런 것들이 다 연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연구비를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연구를 해야 되니까 재료는 안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출연연,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이다 그러면 거기 어떤 R&D 사업비가 배정이 됐는데 그 사업비가 100이 와야 되는데 20%가 삭감돼서 80이 왔다고 쳐봐요. 그럼 이 연구는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떤 걸 줄이게 돼 있냐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건비란 어떤 인건비냐면 그 인턴이라든지 아니면 포닥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있는 일종의 이제 비정규직 연구원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의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연구비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분들의 인건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본인도 연구자로서 훈련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 숙련된 연구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우선은 이 젊은 연구자들이 그 마음껏 연구 과제를 할 수 있도록 그 인건비를 복원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이다. 네. 그게 첫 번째고요. 이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연구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안 나는 이유로 다 잘라버리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근본과 기초가 없는 과학기술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후진국이어서 뭔가 어떤 나라 선진국을 추격하는 추격 경제 시대에는 어떤 성과를 빨리빨리 내는 과제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후진국을 뛰어넘어서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예요. 그러면 추격형 모델에서 선진국 모델로 R&D도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훨씬 더 선진국이 될수록 기초 연구와 근원 연구에 투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원해야 되는 거죠. 복원시켜야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성이 담보가 될 것이고 젊은 연구자들이 현재 R&D 대폭 삭감으로 갖는 그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연구개발특구 이 실증 특례 확대 법안을 좀 내놓으셨었어요. 이 현장 분위기 좀 어떤가요? 사실 그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창업이 되는 이제 다양한 창업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기술 창업들이 많다라는 것이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이거든요. 근데 기술 창업이라는 것은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새로운 기술은 이 기술을 검증하고 또 어떤 할 수 있는 그 규제의 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그것을 뭐 하나의 상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그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럼 법을 좀 빨리 만들어 달라. 이게 이제 하세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또 규제 개혁 특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 예를 들면 뭐 여기 저 대전 같은 경우는 바이오메디칼 규제 개혁 특구로 돼 있죠. 세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 이렇게 특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그 대전이나 세종에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규제 특례가 부여돼서 법적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번 9월 달부터 시행되는 것은 대덕 연구개발 특구라는 그 공간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기술을 대상으로 한 규제 특례는 다 부여하는 것으로 어떤 분야든 관계없이 그렇게 이제 제가 법안을 낸 것이고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어떤 실증을 함에 있어서 하지 못하고 이제 세월만 보내고 아니 기업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못해서 기업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피할 수 있다. 빨리빨리 실증을 해보고 실증 결과 이 사업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그 기틀이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직은 제도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를 얘기하기는 좀 이르긴 합니다만 그런 성과들이 조만간에 좀 많이 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많은 기업이나 연구소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문의도 하고 있고 스터디도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저는 가능하면 실증 특례에 대한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뭐 지원 센터 같은 것들을 좀 구성해서 그렇게 실증 특례 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에게 저는 도움을 주고자 그런 센터 같은 것도 좀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좀 대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올해 초부터 대전을 특별자치시로 변모해야 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좀 해오셨는데요. 대전이 특별자치시로 변모한다면 지역에 좀 어떠한 영향이 좀 미칠 것인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각 지역은 각 지역이 갖는 자기만의 고유한 정체성이나 장점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역 발전에 전망이나 계획을 저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고 중앙에 의존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서 마치 중앙에 있는 것들을 데리고 와야 공공기관도 유치해야 되고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그렇죠. 관공서도 유치해야 되고 아니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당연히 낫죠. 이것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과연 지역 발전에 지속 가능성이 생기겠는가? 각 지역마다 자기의 고유의 발전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지자체 스스로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한 대전특별자치시법은 대전시가 대전시 발전을 위한 제도 설계를 직접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제도 설계 특혜를 받아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강점은 뭐냐? 역시 대덕연구개발 특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덕연구개발 특구 내에 실증 특례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그 법을 만들어서 지금 9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실증 특례를 대덕연구개발 특구 지역뿐만 아니라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자. 그래서 대전시가 실증 특례가 부여되는 도시, 그러니까 일종의 실증 도시, 특례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 특례 도시가 되는 거죠. 특례 도시가 됨으로 해서 야 우리가 어떤 신기술이나 뭐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것을 실증하고 테스트하고 뭐 상용화하고 할 때 다른 동네에서는 규제 때문에 하기 어려운데 대전 가면 된다. 그러면 기업들이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대전 전 지역에 그런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하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대전시가 지금 뭐 은행이 없어서 투자은행을 만들겠다 뭐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시도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막 바꾸려면 뭐 은행법을 바꾸든지 인터넷 은행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걸 허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른 지자체에도 다 은행 설립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약간 좀 난색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전특별자치시법에 투자은행 설립에 근거를 두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증 특례를 부여하는 다양한 기업들한테 이 투자은행과 매칭을 시켜줘서 실증에 투자하고 그 실증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만들면 이제 상품화하고 서비스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대전 시민들이 거기에 투자하게 해서 그러면 대전에 가면 규제도 없고 시민들이 투자도 해준다. 그럼 기업이 많이 오겠죠. 그렇죠. 예. 그거 이제 그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뭐니 해도 인재가 제일 취약하다고 그래요. 인재가.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왜 대전 같은 데 좋지 않습니까? 왜 안 옵니까? 그러면 하고 사람이 없다. 아니 카이스트도 있고 충남대도 있고 한밭대도 있고 한남대도 있고 좋은 대학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 젊은 친구들이 대전에 안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은 좋은 기업이 없다고 해서 수도권으로 떠나고 기업은 좋은 인재가 없다고 지역을 떠나는 거예요. 이 악순환 구조에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지 말고 이 선순환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사람에 대한 특례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있는 인재들 유출되지 않도록 일종의 사람 특례시로 만드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 외국에서의 우수한 인력들도 저는 많이 그 대전으로 저는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의 사람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자. 이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대전특별자치시법을 만든 거고요. 제출을 한 것이고 제가 이제 쭉 얘기를 나눠보면 상당히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제가 다 만들었고요.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좀 논의를 시작하게 될 텐데 대전시에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좀 뭐 그냥 마냥 미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CNB 시청자분들하고 대전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대전시는 여러모로 그 기회이자 위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기회를 하면 사실은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 산업 시대를 그 발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적 변화에 가장 그 준비가 잘 돼 있고 또 가장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 이제 대전이라는 도시입니다. 여기에는 우수한 과학기술자도 많이 있고 좋은 대학들도 있고 또 좋은 시민들이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교통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최적의 공간이 바로 대전이라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살려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그 R&D 예산의 삭감 문제는 국가에게도 큰 위기이지만 대전에게도 매우 큰 위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 R&D 예산을 좀 제대로 복원하고 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최대한의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대전 시민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R&D 예산을 뿐만 아니라 내년 대전 지역 발전과 그리고 대한민국 과학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힘써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대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